김인경의 생생경제. 정부가 공무원 연금 체계를 개혁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적자,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말하자면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세금, 우리가 낸 세금이 2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대로 간다면 9년 뒤인 2022년에는 7조, 8조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은 개혁을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일 텐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금연구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서 또 제가 놀랐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예,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받는 거에 비해 부담하는 부담하는 비율에 받는 거에 너무 좀 많아서 그런데요. 네. 이제 제도 설계는 그렇다 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내는 재직 공무원 수는 변화가 없는데 연금 받는 수급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한 10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수급자가 한 34만 8천 명.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비율, 이걸 제도 부양비라 그러는데요. 네. 이게 한 32%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이제 표면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 구조를 이제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고치겠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개혁의 방향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공무원연금은 두 차례 연금 개혁 네. 조치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한 번 있었고 또 2009년 말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내는 걸 좀 더 이제 많이 내는 쪽으로 가고 또 2009년 말에는 받는 것도 좀 줄이는 쪽으로 갔는데. 네. 근데 이제 두 차례 개혁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제 그 조정 정도가 그 제도 안정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공무원 연금의 보험 요율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9년 말 개혁으로 공무원 자신이 월급 대비 보험료를 7% 부담하고 있고 네. 정부가 7% 부담해서 총 14%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분들이 볼 때는 부담하는 수준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네. 받는 것 대비 부담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 요율이 마련됐을 때 14%로 마련이 됐을 때보다 그때 추정했던 것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건가요? 이건 구분을 예. 잘 해야 되는데 네. 하나는 제도 설계 자체가 받는 것 대비 부담하는 비율이 적정한가 그 관점에서 하나 볼 필요가 예. 있고요. 그게 적정하게 제도가 설계가 안 됐더라도 연금 제도를 도입한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비해서 받는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 그때는 문제점이 별로 없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표면화된다는, 그러니까 공적연금 제도에서는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는 나이를, 그러니까 수령 연령을 좀 미뤘잖아요. 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은 아직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공무원연금도 수급 연령 자체를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아주 2000년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20년만 되면 네. 나이가 45세든 50세든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 개혁 당시에 20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비례 2배 비례하는 만큼 더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2009년 말에 2010년 이후부터 들어온 입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매 5년마다 65세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저 수급 연령을 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적자라는 것은 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군요. 예,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이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960년에 우리 공무원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8세, 어떤 통계에 따르면 52세라 그럽니다. 지금 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남녀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되고 여성분들은 뭐 84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공무원연금 가입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평균적으로 생활 수준이나 뭐 또 이런 그 사회적인 여건이 좀 나으셔갖고 일반 국민분들보다 좀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도 도입할 때에 비해서 최소한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공무원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이라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70%에 해당되는 연금을 또 받습니다. 네. 그 평균적으로 뭐 지금 뭐 저기 여성분들이 더 남성보다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나이가 많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평균 3년 정도 그 결혼한 부부의 나이 차이가 있다 그러고 여성이 한 5년 이상 더 사니까 그걸 합치면 유족연금에서도 한 8년, 9년 더 받는 기간들이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받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경제활동이가 굉장히 전체 인구 대비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말쯤에 되면 65세 이상 인구 한 638만 명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앞으로 26년 뒤인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요. 놀라지 마세요. 네. 1650만 명. 네. 그다음에 36년 뒤인 2050년에는 1799만 명, 약 1800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요? 예, 65세 이상 인구가요. 네. 근데 뭐 26년, 36년은 먼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멀리 얘기하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연금 제도가 60년에 도입돼서 지금 역사를 보면 이미 54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 그 후세대들 경제활동, 우리 앞으로 자식 세대 경제활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 제도를 끌고 나가기가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기사 보니까 그런 제목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사. 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개혁이 가야 될까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 일단은 제가 좀, 네. 좀 마크로하게 포괄적으로 네.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제가 수지 상등이라고 해서 낸 거 대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제가 그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합의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2009년 말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점은 그 개혁 내용이 아주 주된 개혁 내용은 2010년부터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100% 적용이 되고 개혁을 했음에도 뭐 아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몇 가지 요인들은 재직자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고려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 내부 형평성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공무원하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연금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무원 내부 형평성 부분이 좀 문제가 또 될 것 같고 또 하나 정치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은 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최고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이제 공무원분들은 또 이제 좀 항변하는 대목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연금 많이 받는 거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월급이 적었을 때 그걸 후불 임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또 항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특수한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고령화, 노령화가 빨리 온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뭐 통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KDI에서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문제, 이런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뭐, 연금 문제가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저도 뭐, 그때 KDI 말씀하셨는데, 그, 1차 뭐,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 때도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무래도 우리 가까운 이웃이다 보니까 일본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직 통합이나 뭐 똑같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 2015년부터 일반 그 국민들 대상의 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이 거의 똑같은 제도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근데 바뀔 예정인데 그 두 제도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일본은 한 20%를 더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20% 더 받는 걸 없앨 예정이고요. 또 보험료도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한 0.6%포인트를 지금 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같이 맞춘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건 아니고 받는 거하고 부담하는 걸 같이 맞춘다는 그런 쪽의 개혁이 일본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하는 것이 적었던 것, 그러면서 수령하는 것이 많았던 것, 그것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맞춰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면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통합이 아닌 거네요? 통합은 아니고. 통합보다는 일원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커먼 펜션이라고 그래갖고 거의 제도 속성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이라는 것도 이런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이해관계자분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그런 접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연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도 이제 어떤 이제 통합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국민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400조 원 이상 쌓여 있고 앞으로 2,500조 이상 쌓일 예정인데, 공무원연금은 지금 적자가 생겨서 올해 뭐 2조 4,800억을 정부가 이제 또 세금으로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제도를 합친다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공무원연금 기금 하나도 없는 거를 국민기금으로 이렇게 떼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래서 공연한 또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 어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센터장님의 의견을 따로 여쭤봐도 될까요?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 저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뭐 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급진적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는 같은데, 일단 뭐 그 과거의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들하고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급여도 적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기득권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인구 사회적인 여건 변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그냥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바뀐다 그러면 바뀐 시점부터는 그 신구 공무원 할 것 없이 동일한 제도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재정적, 정치적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요. 이제 이렇게 가는 기본 원칙을 정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꼭 제도를 통합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만약에 신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가면 이미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그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충당할 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의 부담 급여 수준을 좀 이렇게 국민연금 상당 부분, 퇴직연금 상당 부분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제도 통합보다는 그게 현실적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있네요. 예. 네, 저는 일본식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일본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미 2004년에 자동 안전장치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자동 안전장치요. 예. 영어로는 built-in stabilizer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가 매년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고령 인구 급증하고 출산율 떨어지는데 이게 연금 껌값 아니냐 진짜 즉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기 위한 소위 말한 탈정치화 측면에서 네. 연금 받는 걸 경제 성장률 또는 인구 구조 변화 또는 평균 수명 증가 추이에 자동으로 맞춰서 예.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이미 바꿨어요, 일본은. 네. 이미 2004년이니까 1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과 함께 네. 그 받는 급여액을 인구 사회 변화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쪽으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네. 앞으로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야겠죠. 예. 예. 이게 제가 제도 개혁을 늦출수록 지금 네. 이제 아까 외국 사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이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두 제도는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지적들을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좀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핀란드가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네. 높지 않습니까? 예. 핀란드의 공무원연금 운영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에 받는 급여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지금 현재 핀란드의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이 우리 공무원연금보다는 20% 정도 적게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부담 수준은 우리 공무원연금의 2배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매년 그만큼의 정부가 지급 보장해야 될 부채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것이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에 비해서 지금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개혁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 개혁을 자꾸 미루면 앞으로 노인들은 급증하고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후세대들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